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여보, 이 스웨터를 입어볼까요? 그 색깔은 당신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색깔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네요. 2번. 넌 어떤 걸로 먹을래? 난 딸기 맛으로 먹을래. 알았어.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갈게. 저쪽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3번. 요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처럼 체육 수업을 강화하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 수업으로 인해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우 관계가 좋아졌으며 다른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나영 씨, 회사를 그만둔다면서요? 네, 꼭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다음 달에 유학을 가거든요. 5번. 회의가 모레 오후로 미뤄졌대요. 그래요? 몇 시에 시작인데요? 전 4시부터 다른 일이 있어서요. 6번. 진수야, 공연 잘 보고 왔어?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괜찮아. 감기가 그렇게 심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7번. 엄마, 저 지하철에서 졸다가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아니, 우산을 또 잃어버렸어. 8번. 김 선생님, 말하기 대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4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신청서는 많이 받아갔으니까 좀 더 신청하지 않을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여보세요? 택배가 1시쯤 배송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네, 1시에서 2시 사이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집 앞 세탁소에 맡겨주시겠어요? 그 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탁소에 맡겨놓겠습니다. 10번. 이번 연휴에 경주에 간다면서? 응, 한국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경주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경주에 갔을 때 구경했던 곳들을 알려줄게. 여기 휴대폰에 그때 여행 일정을 저장해 두었을 거야. 그래? 잘 됐다. 네가 여행했던 대로 나도 해봐야겠네. 11번. 오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 저기 기다리는 줄 좀 보세요. 와, 놀이기구를 타려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겠는데요. 일단 진수 씨는 저기에 가서 줄을 서 있어요. 내가 안내센터에 가서 놀이공원 지도를 받고 음료수도 좀 사올게요. 아니에요. 내가 갔다 올게요. 줄을 서 있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요. 12번.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약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곧 퇴근 시간인데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가보세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일에도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한국문화체험 잘 다녀왔어요? 네, 주말마다 전주 등 여러 지역으로 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이라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요. 저도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는 시간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 달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 달에는 서울 근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현재 공항의 기상 문제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내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5번.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여성의 귀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1인 가구 여성이나 여학생을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2인 1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도착할 곳과 시간을 말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6번. 김진우 씨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그만두고 5년간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특별히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
10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언제나 꿈이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아직 제 꿈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마트에 다녀오시나 봐요? 그런데 무슨 장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네, 이번 주말에 김치를 좀 담그려고요. 그냥 사다 먹으려다가 가족들도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더 좋아하고 해서 주말에 담그려고 해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파는 김치도 집에서 담근 것 못지않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조금씩 살 때에는 같은 양을 담가서 먹는 것보다 비용도 더 절약돼서 전 사다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8번. 나영 씨, 왜 운전면허를 안 따요? 집에 차가 없는 데다가 당분간 차를 운전할 일도 없어서요. 운전 면허를 따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운전 학원비도 꽤 비싸잖아요. 그런데 굳이 빨리 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운전면허는 따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려면요. 직장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19번. 저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을까? 저기 빵도 팔잖아. 그런데 저 카페의 빵은 맛이 없더라고. 커피는 괜찮은데 말이야. 그럼 빵은 다른 데서 사가지고 가서 먹자. 커피를 주문할 거니까 빵은 가져가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카페 문에도 외부 음식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쓰여 있잖아.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다른 데서 산 빵을 가져가서 먹으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은데. 20번.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이나 푹 자야겠어. 요즘 계속 몸이 무겁고 또 하루 종일 피곤한 날도 많았거든. 그럼 잠만 자지 말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밖에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해봐. 현대인들의 피로감은 야외 활동이나 운동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 물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그 다음날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된대. 그러니까 너도 주말 내내 잠만 자지 말고 적당한 야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집이 없는데 어쩌죠? 그럼 제 동생이 살던 집으로 이사할래요? 여러 사람들이 집을 같이 빌려서 보증금을 나눠내는 방식이라 경제적 부담도 적을 거예요. 동생이
얼마 전에 고향에 돌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래도 지내다 보면 그런 공동생활의 장점도 발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동생 말로는 다 비슷한 이유로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또 서로 의지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집이 없는데 어쩌죠? 그럼 제 동생이 살던 집으로 이사할래요? 여러 사람들이 집을 같이 빌려서 보증금을 나눠내는 방식이라 경제적 부담도 적을 거예요. 동생이 얼마 전에 고향에 돌아갔다고 했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래도 지내다 보면 그런 공동생활의 장점도 발견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동생 말로는 다 비슷한 이유로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또 서로 의지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한국문화센터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 학생들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30명 한복 입어보기 체험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한복 입어보기는 체험 장소가 작아서 한 번에 10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3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신 센터 안에 있는 전시장에 가면 한복이나 도자기 작품 같은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한국문화센터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 학생들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30명 한복 입어보기 체험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한복 입어보기는 체험 장소가 작아서 한 번에 10명까지만 가능한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3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대신 센터 안에 있는 전시장에 가면 한복이나 도자기 작품 같은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요. 관광단지의 규모로 봤을 때 하루에 1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진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따라서 관광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공급할 수 있어서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요. 관광단지의 규모로 봤을 때 하루에 1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진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따라서 관광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공급할 수 있어서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어제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묻길래 진성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글쎄, 그게 엄마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남자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최고라느니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키는 커야 한다느니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성 씨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조건이 중요한가 봐. 어떻게 하지? 아휴,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면 내가 직업도 바꾸고 키도 더 커야겠네. 다시 들으십시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어제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없냐고 묻길래 진성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글쎄, 그게 엄마가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남자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최고라느니 다른 건 몰라도 남자가 키는 커야 한다느니 하면서 혼자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성 씨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조건이 중요한가 봐. 어떻게 하지? 아휴,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면 내가
직업도 바꾸고, 키도 더 커야겠네.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공연에서는 또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셨는데요. 특히 신경을 쓰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번 공연에서는 춤뿐만 아니라 의상을 통해서도 작품의 주제와 흐름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대에서 춤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 패션쇼를 관람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이 마치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전통 무용과 달리 제가 추는 현대적인 춤은 보다 다양한 의상을 통해 주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번 공연에서는 또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셨는데요. 특히 신경을 쓰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번 공연에서는 춤뿐만 아니라 의상을 통해서도 작품의 주제와 흐름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대에서 춤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의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 패션쇼를 관람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이 마치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전통 무용과 달리 제가 추는 현대적인 춤은 보다 다양한 의상을 통해 주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독신세 또는 싱글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독신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요. 글쎄요. 저라면 아무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세금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 실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독신세 또는 싱글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독신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요. 글쎄요. 저라면 아무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세금 때문에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뺏는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면 실시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겠죠.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여러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대회장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까지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부족한 편이어서 대회 기간 동안 평창을 찾는 사람들의 발이 돼줄 대중교통의 운전자들도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이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겨울 운동 종목들의 매력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여러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각종 대회장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까지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부족한 편이어서 대회 기간 동안
평창을 찾는 사람들의 발이 돼줄 대중교통의 운전자들도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이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겨울 운동 종목들의 매력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의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미술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미술관의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이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어른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관람 당일 체험 시작 30분 전까지 미술관 내 체험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자율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율 근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시간 활용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육아나 자기계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기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 근무제가 업무 성과와 조직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직원이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율 근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근무 시간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시에서 10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율 근무제가 더욱 확대돼야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자율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율 근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시간 활용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육아나 자기계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율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기업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 근무제가 업무 성과와 조직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직원이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자율 근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근무 시간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7시에서 10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퇴근 시간도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율 근무제가 더욱 확대돼야겠죠.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데이트 폭력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처벌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 사건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폭력의 수위도 덩달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법적인 규정도 애매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이 되는 비율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데이트 폭력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처벌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 사건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폭력의 수위도 덩달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법적인 규정도 애매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실제 처벌이 되는 비율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활짝 웃으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큰 반발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든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은 맡아놓은 셈이 아닐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웃음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활짝 웃으십시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웃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 원하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큰 반발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든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은 맡아놓은 셈이 아닐까요?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웃음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자는 이전에 다국적 기업이 취했던 이익을 돌려받음으로써 좀 더 나은 의식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에서 기술 개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깨끗한 우물이나 공공 화장실을 세워 마을 전체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하면 커피나 초콜릿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밖에도 설탕, 과일, 공예품, 축구공 등 훨씬 다양한 종류가 공정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무역은 감성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자 거래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들은 인증단체의 품목별 기준에 맞추어 생산 및 재배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생산과 환경 파괴를 막아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자는 이전에 다국적 기업이 취했던 이익을 돌려받음으로써 좀 더 나은 의식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에서 기술 개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깨끗한 우물이나 공공 화장실을 세워 마을 전체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하면 커피나 초콜릿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밖에도 설탕, 과일, 공예품, 축구공 등 훨씬 다양한 종류가 공정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무역은 감성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자 거래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들은 인증단체의 품목별 기준에 맞추어 생산 및 재배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생산과 환경 파괴를 막아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무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무인 자동차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인 자동차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 즉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이 모두 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자동차는 차량 운행의 안정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에 굳이 무겁고
단단한 소재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벼운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므로 따라서 무인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무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무인 자동차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인 자동차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 즉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이 모두 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 자동차는 차량 운행의 안정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에 굳이 무겁고 단단한 소재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벼운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므로 따라서 무인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흔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극적인 문구나 화면을 많이 제공하면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상이 강하게 남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일까요? 만약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광고의 원래 기능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광고가 있다면 그건 좋은 광고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소비자가 그 광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래 기억되는 광고라고 해도 잘 만든 광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흔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극적인 문구나 화면을 많이 제공하면 소비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상이 강하게 남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일까요? 만약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광고의 원래 기능인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광고가 있다면 그건 좋은 광고가 될 수 없겠죠. 또한 소비자가 그 광고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래 기억되는 광고라고 해도 잘 만든 광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가 잘 만든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종종 슈퍼맨과 같이 초인적인 영웅이 등장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들이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5층짜리 건물에 살던 한 청년이 자신은 가장 먼저 밖으로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던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희생 덕분에 그 건물의 다른 주민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청년은 안타깝게도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숨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웅들이 결국 더욱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도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그냥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 속에서는 종종 슈퍼맨과 같이 초인적인 영웅이 등장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들이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5층짜리 건물에 살던 한 청년이 자신은 가장 먼저 밖으로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던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희생 덕분에 그 건물의 다른 주민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지만 청년은 안타깝게도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숨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웅들이 결국 더욱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자신도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그냥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9번 50번